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용TV 용선이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뭐 원래도 그랬지만은 예전부터도 어떤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려고 그렇게 살아왔긴 한데요, 이게 끝은 없더라고요. 어떤 공부도 그렇잖아요. 끝이 있는 공부가 없잖아요. 계속 배워도 배워도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관문이 또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야 끝이 없구나 이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야 어차피 해봐야 뭐 그 끝도 없는데 그거 뭐하러 노력해 뭐 이러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서 하나라도 더 제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라도 더 생기면 그거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까요? 음, 저는 결혼이 사기 같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제 사기라고 하면은 어떤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뭐 그걸로 해서 어떤 부당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그 평상시에도 그냥 장난치다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씨 사기치지 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쭉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왜 사기가 됐냐? 예를 들면 누군가 이제 만났어요, 어떤 남녀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랑하게 되니까 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받아주고 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인위적으로 내가 이래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좋으니까 막 잘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기가 되냐면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상대적인데, 원래 나쁜 사람인데 그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원래도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당연히 본래 그것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그런 인연이 돼서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가 연애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평생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정말 엄청난 결단이 서야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마다 어떤 다짐도 하고 노력도 했을 건데, 요즘 진짜 많이 이혼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를 수 있을까? 다들 누구나 그분들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그러지 않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었던 것 같아요. 나라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정말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노력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났는데, 그러면 왜 이게 사기가 됐냐? 그때 만약에 연애 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혼, 저도 아직 신혼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럴 때 이 상대방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난 시점부터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다른 생각이 안 들죠. 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진짜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자기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잘해주고 그냥 아낌없이 막 주고 그랬을 뿐인 건데, 관계의 변화가 뭐 서로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조금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조금씩 이 관계가 멀어지면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와요. 그 본래의 모습이란 게 뭐냐?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말 눈이 어떻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했을 때 그 관계 말고 어떤 뭐 부모한테나 형제한테나 뭐 친구한테나 이렇게 했던 자기의 그런 내추럴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뭐 그럴 줄 몰랐다, 변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대놓고 막 속여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가 아니고, 근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변화도요. 내가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처음에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 막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했을 때처럼 본인이 그런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지. 근데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래로 돌아올 때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서로. 그래서 사람 마음에 조금 뭐랄까 치삼 이런 게 점점 생기면 이게 쌓여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참 사람 생각이 내가 막 뭔가 누군가한테 잘했어요. 그럼 이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나도 더 잘해줘야지. 이게 제일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되면요. 쟤는 나한테 말을 이쁘게 안 하는데 나는 맨날 내가 잘해주기만 했지 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가 되는 순간 마음이 점점 이렇게 급격하게 더 멀어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거짓말. 이 거짓말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는 꼭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를 내가 얘기해주지 않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애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나는 돈이 이 정도 있어. 그리고 나는 건강적으로 이런 게 안 좋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술, 담배는 하는데 이게 솔직히 노력하는데 잘 줄여지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대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도박을 조금씩 몰래 하고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배우자로서의 어떤 이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 그 결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그거를 선별해서 저는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 보다가 그런 주제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아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집에 제사가 엄청 많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반응을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해준 거지. 난 널 속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제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낼 거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애쓰고 고생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 생각이 우리 집은 제사가 많으니까 네가 힘들 거니까 너랑 못 만나겠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많이 옆에서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걸로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것만큼 그보다 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이렇게 해서 보듬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동의를 얻고 가도 힘든 건데 처음부터 그걸 말을 안 해줘 놓고 나중에 이 아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속았다? 배신감까지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거를 상대방한테 네가 안 물어봐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게 왜 너를 속인 거야 라는 느낌이 굉장히 적반하장처럼 전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의와 어떤 진짜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경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것을 참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참 좋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 확인이 되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가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비유를 제가 떠올려 봤어요. 자, 여자친구는 사는 게 막 경기도 가장 막 북부, 막 의정부나 파주 이런 데 지금 있어요, 위치가. 저는 부산에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이제 걸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서로. 걸어서 가다가. 그게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많이 이러는 것 같아요. 나는 부산에 있는데 네가 부산으로 와. 그러니까 다 맞춰주기 바라는 거죠,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얘가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술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담배도 안 폈으면 좋겠다, 도박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다정하면 좋겠다, 말도 예쁘게 하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직업도 좋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서 아니면 이 사람은 걸러,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본인들이 잘 맞아서 만났다고 해도요, 살아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면서 서로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지 않고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이 사람하고 한 3년 만나면서 3,000가지나 맞네? 와, 이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총 가지 수는 사실 2만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17,000개가 달라버리면 3,000가지 잘 맞는 게 적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3,000가지의 매몰이 되면 난 진짜 이 사람하고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 안 맞을 게 훨씬 더 많을 건데 그렇게 감안을 하고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나 편하자고, 나 이기적으로 그냥 네가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올 때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지, 혹은 차를 끌고 오면 차가 얼마나 막히고 어디서 어떻게 힘들게 오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네가 와 라고 보통 많이들 그래요. 그 생각을 많이 못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나한테 애를 써서 이러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나 있는 것만 생각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보려고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이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보여요.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저희 누나 얘기를 잠깐 꺼내보면, 제 친누나가요, 참 어렸을 때 보면은 좀 내 보기에 상대적으로는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잠도 늦게까지 자고 조금 귀찮음도 많고, 저는 이런 사람으로 누나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래서 뭐 우리 누나는 시집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정말 누나가 대단한 게 이렇게 지금의 매형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매형의 아침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고 남편의 그 셔츠를 다려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매형이 몰라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 사람 다 누구나 그 시간에 일어나지, 다른 집도 보니까 뭐 아내가 다 셔츠 다려주고 아침 차려주던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내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감동이 되고 막 이뻐 죽겠는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나를 만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당연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자친구한테도 참 많이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정말 잘해주지만 여자친구가 참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그렇고 한 번을 뭘 당연하게 여기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감사해하고 그 진심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밥을 차려서 이제 상을 차렸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뭐 어떤 예의를 생각하면 제가 나이가 더 훨씬 많고 어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오빠 먼저 드셔보세요 하고 먹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예의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먼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게 됐는지 이 사람이 먼저 먹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맛있게 됐고 맛있게 느끼는지 이걸 보고 싶고, 그걸 보고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여자친구가 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오빠가 제일 높다, 1번이다, 뭐든 우리 오빠가 먼저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항상 먹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 나는 오빠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저한테 잘하죠. 어떻게, 저희가 호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여자친구는 저한테 함부로 하고 잘해주는 거 하나 없는데 저는 뭐 잘해주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여자친구는 저의 마음을 채워줘요. 정말로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제가 그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욕심이 나지 않게끔 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저한테 이미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꾸 제가 어떤 보이는 것으로 막 밥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게 고마우니까, 나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파주나 부산 이런 쪽을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대전이나 뭐 전주가 정확히 중간이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제가 왜냐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교통적으로 뭐가 안 좋고 뭐 어떤 가다가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나 그 언제 거기까지 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애써서 좀 더 가고 좀이라도 내가 더 가면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좀 덜 올 수 있잖아, 덜 힘들 수 있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론은 이 사람이 사실 막 대구까지 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간다고 갔는데, 진짜 열심히 갔는데 결과로 보면 나는 겨우 대구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상대방이, 오빠 나 대구까지 올 동안 당신 뭐 했어? 나 이렇게 애써서 오는 동안 당신은 뭐 했길래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라고 하지 않고, 오빠가 이 몸으로 정말 얼마나 애를 써야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난 알아. 그걸 이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과를 보더라도 딱 정확히 중간까지 못 왔다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알아주는 거. 그게 진심이라는 거. 여기에서 저는 진짜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까지 왔으면 어때?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고 별의별 생각 다 들었어요. 근데 뭐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니 오빠가 좀 나한테 올 수도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파주에 내가 갈게, 그러면 좋죠. 근데 살아보면 모든 생각처럼 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제가 진짜 건강해서 매번 제가 파주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대로 저한테 매번 부산에 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장애나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못 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맨날 이 사람이 부산 와서 편했는데 이게 당연해져 버리면 내가 파주고 언제 가? 짜증나. 가기 싫어. 힘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애써서 왔는지는 다 새카맣게 있고 얼마나 애썼을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항상 하고 고마웠던 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애썼는지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저한테 부산에 올 수도 있고 제가 파주를 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에는 참 서로 가다가 대구에서 대전에서 딱 만났어요. 혹은 전주에 딱 만났어요. 우리 열심히 오다 보니까 서로 딱 중간에서 만났네. 너무 좋다. 애썼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좀 더 갔어요. 더 위에까지 가서 서울까지 제가 가서 이제 여자친구나 아내가 파주에서 서울까지 오고 저는 서울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상대방이 미안해 할 거 아니에요. 나 파주까지밖에 못 왔는데 파주에서 서울까지밖에 못 왔는데 오빠 미안해. 오빠 부산에서 이 먼 것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했을 때 아니야. 네가 부산까지 와준 적도 얼마나 많아. 너도 여기까지 서울까지 왔잖아.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이 마음가짐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서로 오는 길에 어느 날에는 내가 더 완전히 갈 수도 이 사람이 올 수도 그렇지만 그럴 때를 항상 서로한테 어떻게 했었는지도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상대가 덜 왔을지라도 내가 더 많이 갔을지라도 반대의 경우라도 그런 계산하지 말고 서운해 하지 말고 아니 서운함이 들 수도 있죠. 드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럴 수 있지. 이 사람도 나한테 더 잘했는데 이런 마음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 누구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히 서로 상대방한테 굉장히 헌신하고 잘해주고 이럴 때가 없었던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근데 살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안 좋게 한 거 그것만 떠오르고 잘해줬던 거 막 이 사람이 나한테 헌신했던 거 이런 거는 안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그런 게 더 남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멀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떠올려 봤는데 조금 두서없이 막 떠들어가지고 좀 얘기가 좀 엉망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얘기할 수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